또 면직할 때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면직할 때 여단장님께 신고를 하는데 대대 인사드리기 전에 그날 아침에 여단으로 갑니다. 이제 여단으로 가가지고 여단장님께 신고를 하는데 여단장님께서 이제 오시더니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왜 면직하냐 또 물어보시고 이제 사정을 얘기했죠. 이제 뭐 그때는 그런 이제 뭐 군무원에 대한 처우, 뭐 하대하는 그런 느낌, 뭐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업무, 뭐 이제 잡무 이런 것도 제외하고 그냥 그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또 이제 여단장님 한참 나이도 저보다 많으시니까 그냥 이제 봉급적인 금액적인 측면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힘들었다. 사실 내가 기대한 금액은 뭐 이제 막 10호봉 수준이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인정을 안 되면서 사실 가족적인 생계 부분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단장님도 뭐 알겠다, 뭐 나가서 뭐 잘 생활하고 이런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나가서 민간 홍보대사가 되어 달라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민간 홍보대사가 되겠습니까? 제 지인들한테 어떻게 군무원을 추천을 하겠습니까? 이런데 야 가면은 뭐 약간 하대하는 문화도 좀 뭐 부대 바이 부대겠지만 하대하는 문화도 있을 수도 있고 뭐야 밥값은 너는 따로 받아 약간 좀 필요할 때는 우리는 하나 필요 없을 땐 남의 식구 이런 뭐 그런 것도 받을 수도 있고 좀 많이 서러움이 솔직히 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제가 제 지인들에게 이거를 추천하고 밖에 나가고 야 군무원 좋아 야 군무원 진짜 괜찮은 직업이야 보수는 적지만 자긍심 이런 걸 어떻게 제가 홍보를 하게 됩니까? 양심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싫다고 뛰쳐나온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군무원이 좋으면은 제가 알아서 야 군무원 해보는 게 어때? 거기 좋은 직장이야. 이게 절로 말이 나오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환경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변 지인들에게 야 군무원 좋아 가봐 했다가 막상 들어갔습니다. 걔가 연 끊깁니다 진짜. 그런데 어떻게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때 약속 못 지켜서 여단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겠네요. 만약에 군무원이 돈이라도 좀 많이 주면 네. 그만둘 때 걱정할 것 같아요. 그만둘 때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하나도 안 아까우시죠? 사실 제가 뭐 월급 한 4,500을 받았다 그러면 저러 정도 주는 직장을 또 찾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170은 우리 집 앞에 있는 막말로 편의점 뛰어도 받는 돈이기에 170을 내가 월화수목금 주 이제 8시간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 때 170 주는 직장이 더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거기다 밥값도 떼가고. 네, 사실 거기다가 최저임금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훈련도 가서 야외에서 수경 넣고 출장비도 안 주고. 그렇죠. 자차 쓰면서 편의대도 훈련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편의대 나갈 때 편의대가 이제 그 전달에 식수 신청을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5월달에 편의대를 나간다. 네. 그럼 4월달에 신청을 해놔요 식수 신청을. 네. 5월달 거를. 근데 갑자기 편의대가 잡혔어. 점심 시간에 전에 나가면은 나는 점심 내 식수 신청했는데 점심 무슨 점심이야 나가야지. 점심 못 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쥐어주는 건 전투식량. 그러면은 내 점심 날라가고 전투식량 먹으면 또 까이고 이게 이중공제. 와. 전투식량 갖다 주면 다시 그 이제 취소해주고. 이미 수신된 거는 돈이 나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 밥 신청했는데요. 이런 소리 했다가는 뒤지게 욕 먹는다. 이게 현실이고요.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런 직장을 찾기가 더 어렵네요. 어렵죠. 역으로. 어렵죠. 요즘에 그런 직장은 진짜 뉴스에 나올 일이네요. 그리고 나가서 전투식량. 솔직히 전투식량 맛있는 거 있어요. 그 아몬드 케이크 떨리는 그건 맛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들은 솔직히 진짜 이게 뭐 전투식량 단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도 싸지는 않은 걸로 알아요. 돈을 주면서 먹어달라고 해도 안 먹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받아보는 거 보면은 전투식량의 유통기한이 2,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전부 받는 거는 1, 2개월 남은 것만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투식량 유통기한 안 지났는데 만든 지 2년이 지났네. 뭐 좀 찝찝한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 걸 왜 제가 알기로 한 4, 5천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왜 4, 5천 원 주고 사 먹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군생활 때는 전투식량 돈 안 받았거든요. 네. 원래 폐기하는 거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투식량 돈을 받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마트에 가서 초밥이나 이런 거 돼도 유통기한 끝나가면 조금씩 다운되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다운을 시켜주든지 온 돈 다 받으면서 1, 2개월 남는 전투식량 주고 밖에서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편의대 나가가지고 처음에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고요. 야 먹자 했는데 먹을 데가 없어. 이거 뭐 뜯으면 김 모락모락 나는데 그거 어디서 먹어? 민간인들 지나다니는데. 뭐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걸 먹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인근의 편의대에서 근무하던 애들이 와가지고
연락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이거 먹지 말고 우리 그냥 나가서 그냥 순대국밥이나 먹자. 그러고 먹었는데 또 먹으면 8,000원. 그럼 내 돈 4,500원 나가고 또 8,000원 나가고 12,500원 공제. 따지고 보면 하루에 뭐 6만 원 버는 꼴 아닙니까? 170만 원. 6만 원인데 하루에 12,000원 날아가고. 이런 이중공제 이것도 고쳐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식대로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으면 까지는 건 오케이. 근데 왜 훈련에 의해서 그거를 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너무 당연시되는 월급도 많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 돈 많은데 170, 180 받으면 10,000원도 아까워요. 그렇죠. 네. 진짜 이게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직장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역으로 군무원처럼 근무하는데 그 돈을 받는 직장을 찾기가 더 어렵다. 그게 더 정답이네요. 네, 맞습니다. 찾기가 더 힘들어요. 나가서 아무 직장 구해도 최소한 여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사람들이 말하는 조쏘라고 표현을 하죠. 조쏘랑 비교해 봤을 때도 정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군무원의 우위가 있지만 뭐 금액도 조쏘는 법을 지킨다면 최소 최저임금 한 200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그러면 좀 업무를 하면서 네. 내가 이 군무원의 경력을 살려서 네. 혹은 이 군무원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뭔가 취업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배우는 게 좀 많이 있나요? 배우는 거는 사실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사회는 인터넷이잖아요. 네네. 사회는 정말 많이 발전하고 소프트웨어가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군대 내는 인트라넷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기껏해야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PPT 그렇죠. 네. 그 밖을 못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밖에 이제 외부망 단절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밖에 나오면 사회에서는 이미 한 두세 단계 더 앞에 나가 있는데 항상 군대는 한 7, 8년 늦단 말이죠. 그럼 과연 군대에서 내가 배운 전문 그러한 기술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내가 사장이라면 네. 과연 그런 걸 인정해 줄 것인가? 사실 전문적인 분야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랑 같은 업무를 하셨던 주무관 한 분이랑 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들은 솔직하게 좀 죄송한 말일 수도 있는데 광학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 저희가 이제 3단계였습니다. 3단계 이제 그 군수지원대대 정비 3단계 그 위가 이제 군지사 4단계인데 3단계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뭐 조립, 뭐 교체 이런 거고 그 이제 여기서 안 되면 이제 그냥 군지사로 보내면 되는 거고 사실 그런 크게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일은 솔직하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제 뭐 타 기업을 간다든가 이러면 이제 정말 포장을 해야죠. 제가 전자직에서 이제 근데 뭐 광학 했는데 광학 감시 장비 뭐 광학 감시 장비가 뭐예요? 그럼 보면은 녹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최대한 포장을 해야지 실상은 그렇게 막 전문적인 내가 이 방면에 뭐 그런 전문적인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직렬마다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차량 같은 경우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나머지는 단순 수리 뭐 제가 있던 곳은 단순 수리 뭐 그런 업무였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군무원 가기 전에 군무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픈 카톡방에서 저보다 1년 빠르게 임용한 이제 선배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어떤 업무를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걱정하지 마요. 여기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하는 업무를 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길래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업무를 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제가 임용하고 나서 보니까 비슷한 업무더라고요. 근데 뭐 나사 볼트 조이고 풀고 뭐 태보고 배터리 갈아보고 안 되네? 배터리가 나갔나? 배터리 갈아보고 배터리 갈은 새건데도 안 되네? 이게 뭐 나갔나 보다. 교체 교환하면 되네? 그럼 수리 안 되네? 이거저거 따져보다 이거는 이제 보니까 여기가 나갔네. 이거는 우리 단계 아니다. 군지사 넘기자. 그럼 또 군지사로 이제 보내면 되고 약간 그런 업무. 사실 군무원 공부를 하면서 전공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에 있던 내용들은 사실 뭐 1% 쓰이나? 네, 그 정도 수준. 간단 정비. 저랑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중사 한 분이랑 이제 그 주무관 한 분도 있는데 주무관도 이제 공채를 뚫고 오신 분이고 그 중사분도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하셔서 능력들은 다 뛰어난데 그 능력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막 전문 지식을 요하는 업무는 솔직하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올라가려면 바로 그냥 창정비 맡긴다는 거잖아요. 군지사 네. 위에 창. 네. 그냥 또 군지사도 받아보고 또 창으로 올려. 네. 그렇게 올려 보내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이 테크놀로지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대한항공에서. 솔직하게 근데 하이 테크놀로지한 기술 거기서 그나마 기술이라면 이제 PCB가 나갔을 때 PCB 교체하고 납땜 작업하는 그 정도.
뭐 사실 그 회로를 보면서 회로가 어디가 문제지 디지털 멀티미터로 꽂아보고 저항값 측정 이런 거는 전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기껏 있는 게 이제 전원부 라인이 끊어졌는데 뭐 그런 거 확인할 때 쓰긴 하는데 뭐 저항을 갈아본다든지 이런 건 절대 없고요. 사실 안 되면 PCB라도 갈든지 아니면 주로 교체 작업을 많이 하죠. 자, 그렇게 이제 군무원 생활을 하시고 네. 면직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떠한 또 준비를 좀 하셨나요? 사실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은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지만 제가 또 그 야간 경계 사격 근무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피해를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는 이제 소대장님이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소대장님이 제 사정을 아시고 빨리 공부해서 딴 데 가라고 그렇게 저를 이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해를 많이 해주셨고 덕분에 저도 이제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하고요. 그리고 전투체육 시간에도 사실 좀 공부도 조금씩 했고요. 4시부터 있는 시간에. 그리고 제가 그나마 다행인 게 집에서 부대까지가 이제 뭐 출퇴근 시간에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도 15분. 그래서 제가 보통 부대에서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집에 와서 집에 5시 반 퇴근하고 집에 오면 6시 뭐 1시간 정도 쉬고 7시부터 해가지고 2시 반 정도까지 공부를 했고 그다음 3시에 자고 다음날 4시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반 정도씩 계속 자면서 거의 뭐 하루에 직장 다니면 한 8시간씩 계속 한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틈틈이 계속 공부를 하신 거죠. 틈틈이가 아니라 무조건 매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 군무원 생활 하시면서 네, 군무원 생활 하시면서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네. 이게 여기 이제 겉으로는 이제 여기가 싫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생계 때문에 그게 제일 컸죠. 생계가 솔직히 안 맞는 저에게도 안 맞는 것도 있었지만 생계가 제일 컸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소대장님 허락도 받고 중대장님 허락도 받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 틈틈이 이제 네, 그렇죠. 이제 업무는 업무인데 네. 뭐 잠깐 뭐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잠깐 뭐 책을 좀 본다던가. 네, 그렇죠. 그죠? 전투체육 시간에는 또 책을 보고. 네, 전투 시간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운동할 때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곧 나간다. 지금 카운트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네. 가족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전투체육 시간 같이 치우가면서 뭐 공차고 이러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기사 자격증 딴 기간이 한 2, 3개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전공 다시 봐야 되는데 군무원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총 해서 이직까지 한 10개월 정도. 네. 필기 합격했을 때 이제 면직 절차가 이게 사단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사단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범죄 경력 뭐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범법 경력이 있으면 범죄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면직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에서 1차로 딱 서류 같은 거 다 조회하고 뭐 어디 뭐 법원이나 이런 데 제 그거를 다 조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그리고 군단 또 군단인가 6본에 넘어가서 또 한 열흘 걸린다고. 그게 아마 현직일 때 사고 쳐서 처벌을 받고 나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네. 그 과거 기록은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한 3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6본까지는 아니고 이제 일단 사단에 대해서는 면직 절차를 다 맞춰놓은 상태고 필기를 합격하고 사단에다가 면직 절차 끝내달라 얘기를 했고 최종 면접 붙고 나서 사단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국본에다가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은 거 최종 합격하고 나온 거죠. 그때 같은 근무했던 군무원분들은 뭐라 반응이 어떠셨던가요? 다 축하한다고 하죠. 제 사정을 아니까.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는 사실 주무관들이 저보다 보통 한 이제 적게는 한 8살, 저보다 많은 분도 한두 분 계셨지만 많게는 한 15살까지 어리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도 이제 저보다 많이 받아요. 왜냐면 걔는 군호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병역특례나 S기업 이제 다 잘라먹었기 때문에 이러고 쪽팔리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이제 9급 상호봉이면 이제 180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적게는 160대, 170대 이렇게 나오니까 쪽팔리잖아요. 네. 나는 여기가 좋은데 쟤는 여기가 싫나?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약간 싫어하는 뒤에서 욕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한두 분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나가더라고요. 저 사람 이제 저 주무관님은 이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실 가족들이 있는데 160, 170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이런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걸 좀 얻어냈어요. 예, 배려. 그래서 나갈 때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시고 저희 소대분들이 정말 다 좋았어요. 나갈 때마다 이제 인당 10,000원씩 내가지고 이제 상품권 10만 원 하나 주시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 소대장님이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희 소대원들은 진짜 너무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네. 새로운 직장에 가셨습니다. 네. 뭐가 다릅니까?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긴 좀 호봉이 인정이 됐나요? 호봉은 지금 이제 대기업이랑 이제 군무원 경력해서
10호봉 인정돼가지고 11호봉으로 지금. 그럼 이제 봉급이 확 올랐네요. 봉급이 뭐 거의 한 2배 이상. 지금 거기는 공기업인 건가요? 네네. 공기업도 급이 있죠. 거의 몇 급 수준이에요? 거의 군으로 치면 7급 수준인가요 지금? 호봉으로 봤을 때는 7급보다 아마 제가 많이 받을 겁니다. 아, 제가 7급 11호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 이제 장교하다가 부사관 하셨나? 부사관 하시다가 장교하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16년인가 하다가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군무원 임용했을 때 17호봉 뭐 7급 17호봉인가 그렇게 되셨는데 그분이랑 아마 제가 이렇게 얼추 비교해봤을 때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요? 네네네. 아, 그러면은 한 대위 짬대위 정도 받으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330, 40.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사원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뭐 대리 과장으로 간 게 아니라 네네네네. 사원으로 간 거니까 네. 그래도 그 정도. 그래도 진짜 2배가 뛰었네요. 야, 2배 뛰었죠. 자, 2배가 뛰었습니다. 네. 업무 경감은 어떻습니까? 업무에 대한 피로도는 업무 만족도, 피로도 이런 건 훨씬 좋고요. 몇 배? 0에서 100을 곱해봐야 0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좋아졌다. 비교할 수 없다. 잡무는요? 잡무가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저는 전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자에 필요한 잡무는 결국에 전자 업무고 내 업무다. 기쁘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40대라서 들어갔을 때 나보다 어리지만 고참이 있겠구나 이런 뭐 또 그런 환경에 군무원도 그랬지만 뭐 동기들도 다 저보다 어렸지만 나보다 어리지만 고참이 있겠네. 또 뭐 서로 뭐 이렇게 또 좀 살짝 뭐 불편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잘 지내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갔는데 부서원이 25명인데 제가 거기서 24번째입니다 나이로.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년이 다 보장되니까 위에 막 50대에서 50대에서 뭐 이제 정년 전까지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그만큼 다 정년이 보장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저보다 최소 15살 이상 많은 분들도 계신데도 조직 문화는 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꼬박꼬박 존대해 주시고 제가 더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서로 존중해 주시고 부드럽게 말해 주시고. 이게 군대가 생각해 보면 민망한 얘기지만 경체가 문제다.